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매일 30분 유니티 공부하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환은 없어요. 대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니티 맛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맛을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UI를 한번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UI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뿅아리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세 번째 시간인데 그냥 일단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거실에서 녹음을 해서 좀 잡음이 많아요. 이게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책상이 거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화를 그냥 저희 집에 과외를 받으러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외를 받으러 오면 이제 뭐 옆에서 잡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의 잡음도 너그러이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100일을 찍어야 되는데 완벽한 장소를 제가 가서 찍으려면 도저히 100일을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과외 받으러 왔다 생각을 해주세요. 뭐.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유니티를 실행을 합니다. 네, 유니티를 실행을 하고요. 얘 좀 무겁죠? 좀 무겁던데요. 자, 우리 화면을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새로 하나 만들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맛 봤잖아요. 맛만 봤지 아직 잘 몰라요. 오늘은 2D로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퀴즈, 아이고 영문으로 하셔야 돼요. 퀴즈 게임. 첫 글자도 굳이 꼭 대문자를 쓸 필요는 없지만 얘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클래스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대문자를 습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는 C샵을 다루고 있고 클래스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명이 보통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파일명도 대문자로 합니다. 하나의 뭐 큰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생성을 하십니다. 그러면 2D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저도 이게 보통 우리가 포토샵으로 뭐 문서를 딱 만들면 띡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무거워요. 그래서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렇게 막 키보드 소리가 기계식 타자음이 잘 들릴 거예요. 저희 아이들 3학년, 5학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열리는 동안 우리가 하나 보자면 여러분 로블록스 스튜디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로블록스 스튜디오. 저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해볼 건데요. 얘도요, 그 스튜디오를 줘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몰입형 생성 엔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로블록스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로블록스로 게임 맵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해서 7대3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로블록스로 만드는 건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제가 유니티를 보니까 얘도 하겠다, 뭐 괜찮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 아이들과 로블록스로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쨌든 유니티가 실행이 됐고 유니티 실행되니까 펜이 슬슬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한테 과외 받으러 왔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자, 그러면 2D로 만들었잖아요. 물론 3D로 만들어서 이걸 2D를 활성화시키면 3D로도 볼 수 있고 2D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2D예요. 이 타자 소리 장난 아니지 않나요? 너무 컴퓨터를 잘해 우리 애들. 아무튼 2D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메인 카메라, 2D도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씬이고요. 게임 화면이고 이제 우리가 쓸 프로젝트가 자산이에요. 게임에 들어갈 거. 근데 아직 게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은 UI 구성 요소를 만들어 보면서 게임 화면, 그리고 그러니까 타이틀 화면, 그리고 게임 화면 만들어 볼 거예요. 저한테 딱 필요했던 기능이죠. 일단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씬에 보시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샘플 씬이에요. 저는 이 씬의 이름을 타이틀, 이게 타이틀이다. 타이틀로 만들래요. 리로드 하시고요. 그러면 저의 이 씬의 이름은 타이틀이에요.
네, 왜냐하면 게임 타이틀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목표는 게임 만드는 거예요. 퀴즈 게임. 그래서 안드로이드용으로도 아이폰용으로도 만들 건데요. 일단 아이폰용으로 그래서 파일에 빌드 세팅에 가셔갖고 iOS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위치 플랫폼을 이제 변경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지금 내 문서가 iOS용 용으로 그 플랫폼이 변경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이즈도 정할 수 있어요. 좀 다른 개념이죠. 제가 2D 기반의 툴을 많이 써봤는데 걔네들은 문서 만들 때 파일 사이즈를 정하고 가거든요. 뭐 인쇄용인지 RGB인지 CMY인지 뭐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하고 들어가서 물론 들어가서도 바꿀 수 있지만 보통은 파일 사이즈, 문서명, 해상도 이런 거 다 정하고 딱 문서를 만들잖아요. 얘는 일단 들어가면 기본이 PC로 돼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플랫폼을 변경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iOS용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 이 빌드가 활성화돼요. 이렇게 그럼 빌드하면 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iOS용으로 만든 다음에 안드로이드용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선택하고 또 스위치 플랫폼 눌러서 이렇게 플랫폼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저는 iOS용이에요. 지금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저장합니다. 수시로. 그러면 이 게임 화면이 아이폰, 아까 제가 이거 열어놔서 그런가 봐요. 기본은 보통 프리 어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이폰용으로 합니다. 제가 좀 맨날 헷갈리는데 750에 1334면 이게 아마 아이폰 7 해상도일걸요? 모르면 구글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아무튼 1334 750으로 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준비가 됐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 가서 검색하면 되죠. 아이폰. 우리에겐 구글이 있으니까. 아이폰 해상도. 기억이 안 나. 아이폰 11. 아이폰 11 해상도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저는 11 쓰고 있는데, 아이폰 11 프로 맥스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 좀 잘 설명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사이트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이트, 네, 사이트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이전 버전 아마 저게 7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구글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1334 75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제 저는 오늘 연습만 할 거니까 이거 해상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의 첫 화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틀이라고 했는데요. SS는 게임에 들어가는 자원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이 씬스라고 해서 폴더가 자동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도 추가로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씬의 이름을 타이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다 게임 제목이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정말 이 타이틀과 그 다음 메인 넘어가는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재로 사면 두 책을 봐도 레트로님 책엔 이게 처음에 안 나왔고 그래서 병아리 책 보니까 UI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레트로님 책도 2부엔 나와 있는데 일단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책을 두 개를 봤습니다. 아무튼 공부하시면 되고요. 책을 안 보고 강의 듣고 하실 수 있다. 뭐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가 타이틀이니까 게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들은 씬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카메라 딸랑 한 대 있네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눌러서 하이어라키에서 플러스 눌러서 UI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UI 요소의 텍스트 형태인 거죠. 보시면 버튼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누르면 뿅 생기는데요.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캔버스를 부모로 해서 자식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캔버스가 이 UI 요소를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하얀 선이 이제 내
그 상태인데 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조그매지고 얘가 되게 대빵 커져요. 그러니까 약간 플래시를 하셨던 분들은 심벌 편집하면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심벌 편집하면 뭐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텍스트라고 하지 말고 저의 게임의 이름은 퀴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퀴즈라고 바뀌죠. 근데 화면에 안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게 게임 화면인데 왜냐면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저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빵으로 해주고 Y도 빵으로 해주고 다 빵으로 해주면 여기 생겼어요. 코딱지만하게 너무 작아.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50 대빵 크게 해줍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디자인 같은 툴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텍스트를 담는 틀이 작아지면 폰트는 커지면 그러니까 폰트는 큰데 틀이 작으면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글럼침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얘를 크게 키워줍니다. 200 안 보이네. 100 정도? 네, 그럼 보이죠? 근데 200으로 했더니 글씨가 일부 잘려 보여요. 200 갖고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250 짜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글씨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걸 눌러서 뭐 원하시는 하얀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글씨 가운데 정렬, 수직 가운데 정렬 하시고 폰트도 볼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폰트 제가 이렇게 임포트를 안 해와서 없어요. 폰트도 이렇게 자산처럼 임포트해서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일단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색깔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메인 카메라에 가셔갖고 나는 좀 밝은 색깔 뭐 이렇게 너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게임 화면의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답니다. 뭔 색하죠? 어차피 이거 할 거 아니니까 대충 하죠 뭐. 자, 그러면 이렇게 퀴즈라는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좀 작은 것 같아요. 더 커져라. 80 그랬더니 잘렸죠. 네, 그러면 뭐 적당히 400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치는 이거 선택하시고요. 지금 이 텍스트가 이걸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로 휠을 누르시나 해서 이렇게 축소하시면 손바닥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내 UI에서 얘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보여요. 근데 얘가 이 중심이라고 하죠. 요거를 위쪽 기준으로 얼마 할 거냐, 그러면 아래쪽으로 할 거냐, 중심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얘를 0으로 하면 위에 이렇게 중심이 갖다 붙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죠? 그럼 저는 무비 센터 중앙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0 합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개념인데 책을 볼 때는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저장 수시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여요. 근데 내가 얘를 이제 메인 카메라로 이렇게 밖에 더블 클릭하고 나가면 이제 이렇게 내 상태가 보이는데 UI는 이렇게 캔버스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제가 필요한 퀴즈 화면 만들었어요. 이제 버튼이 필요해요. 그러면 플러스를 또 눌러서 이걸 캔버스를 눌렀든 안 눌렀든 상관없어요. 플러스를 딱 눌러서 나 버튼 만들 거다. 그리고 버튼을 빵 눌러요. 그러면 버튼이 생깁니다. 여기 생겼죠? 여기 겹쳐 있어요. 이런. 그래서 위드는 좀 적당히 키웠고요. 하이도 적당히 키웠는데요. 둘이 겹쳐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 좌표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내리면 얘가 내려가요. 마이너스 150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겠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걸 좀 확대한 다음에 이 버튼을 선택해서 이게 이동 툴이에요. 그래서 이 Y축, Z축에서 Y축을 이렇게 내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181 이거 좀 그렇잖아요. 딱 떨어지게 180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버튼도 만들었는데 버튼이 시작하기 뭐 이런 식으로 글씨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버튼 밑에 자식으로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지 맙시다. 게임 시작. 딱 그러면은 끝난 거죠. C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간혹 이게 약간 인디자인 같은 툴도 똑같아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해줘야 돼요. 들어갔고요.
사이즈는 한 40 정도 줍시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장 수시로 하시고요.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컬러는 뭐 이런 거 누르셔서 여기 컬러 대충 아무거나 찍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정도 마음대로 하십니다. 저장합니다. 우리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타이틀씬이라면 게임씬도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저장하고 플러스를 눌러서 씬을 추가합니다. 씬을 딱 추가하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얘를 메인이라고 합시다. 반드시 영어로 하셔야 되고요. 보통 씬의 이름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도 있고 타이틀도 있는데요. 타이틀 메인을 선택하고 오픈하면 메인이 열리고요. 타이틀을 선택하고 오픈하면 타이틀이 열리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서 더블클릭 이렇게 더블클릭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오늘 할 거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 타이틀씬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일로 가라. 와우, 박수 치고 싶어요. 우리 이것만 하면 끝나요. 이거 알면 나머지는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SS로 나와 볼게요. 씬 하나 있죠? 스크립트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코딩을 해야겠죠. 네, 저도 이제 막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뭐랄까 다 외우지 못하니까 전 옆에다 컨닝을 하면서 할게요. 다 못 외웠어요. 별거 아니긴 한데. 자,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C#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추가하면 이게 이름이 자동으로 new behavior 스크립트라고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약간 생성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느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옆에 보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얘가 퍼블릭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니티 설치하실 때 우리가 그 무엇이냐 비주얼 스튜디오도 같이 깔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열립니다. 좀 이렇게 확대해 볼까요? 네. 이제 익숙하죠. 네, 용어들은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코드는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생 처음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고치면 되죠. 아무튼 이렇게 생성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이 스크립트는 어떤 그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start 스타트라고 고쳤습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이 스타트라고 고쳤죠. 저장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보면 뭐 변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생성했던 new behavior 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여기서 얘 이름을 스타트라고 했으면 얘도 스타트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 시절에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닫았죠? 네. 그래서 얘를 일단 삭제할게요. 델리트. 그래서 초보자 시절에는 물론 이제 뭐 용어를 바꿔도 되지만 뭐를 주의하시냐면 C# 스크립트에서 추가했을 때 얘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때 바로 바꿔주세요. START. 네, 그러면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했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생성되는데 생성되면 여기다 빵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됐죠? 여기 스타트라고 돼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본인이 나중에 이름 바꿀 거면 여기서 이름이 바꾸게 되면 열어서 여기도 바꾸시고 여기도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C# 스크립트 만들어서 바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혹시 HTML이나 CSS 하신 분은 익숙할 거예요. 한 줄 주석 처리 슬래시 2번 때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려워 보이시는데 간단해요. 이 start.css라는 형태가 사실은 하나의 클래스고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제 룰이죠. 이름은 대문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start라는 클래스가 이런 형태로 정의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void start 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는 이제 이 start.css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처음에 한번 실행이 되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설정한 만큼
프레임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약간 플래시로 치면 엔터 프레임 정도? 옛날 사람이야. 자꾸 플래시 얘기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신없으니까 가립시다. 없어도 돼요. 없앱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해놓고요. 이게 중요해요. using 가져오겠다, 사용하겠다. 시스템에서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서 컬렉션 객체를 가져오겠다. 또 시스템의 컬렉션의 제너릭 사용하겠다. using 유니티 엔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 건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 뭐냐면 유니티 엔진 사용하고 유니티의 일반적인 컬렉션이나 이런 걸 사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UI를 써야 되잖아요. UI를 쓰긴 쓰는데 일단 뭐 할 거냐면 여기 씬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간장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아주 우리 오늘 코딩 몇 개 안 해요. using 사용하겠습니다. 유니티 엔진 스펠링만 안 틀리면 돼요. 유니티 엔진에 SCEN 컨닝하고 있어요. 다 못 외워서. MANAGE 매니지먼트 MENT 이렇게 하시면은 유니티 엔진에서 씬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정의예요. 훌쩍거렸어요. 이제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중요해요. 코딩을 하실 때는 윈도우에 가셔서 제너럴에 가셔서 콘솔을 꼭 열어놓으세요. 빵 이렇게 네가 틀린 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아까 걸 거예요. 일단 클리어 하고요. 클리어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 보면 제가 틀렸나 봐요. 뭐지? 에러가 났는데 스타트 멤버 네임 cannot be the same as inclusion type. 똑같은 게 생겼다는데 다시 봅시다. 아까 막 저장하고요. 스타트 틀린 건데 잠깐 여기가 오타 났나? 이거 한번 저장해 보고요. 다시 갑니다. 얘가 클리어하고 나면 어디 보자. 8번째. 얘가 안 틀린 것 같은데 왜 틀렸다고 할까요? 어디 보자. 8번째. void start. 얘 때문인데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네요. 스타트를 쓰면 안 되겠다. 이름이 같이 쓰는 거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얘를 이름을 고칩시다. 뭐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스타트 게임이라고 합시다. 스타트 GAME. 자, 그리고 카피할게요. 스타트 게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고쳤기 때문에 아이고 닫아버렸군요. 그래서 얘도 스타트가 아니라 스타트 게임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스타트는 미리 유니티에서 쓰고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트로 하면 둘이 겹치니까 쓰고 있는 네임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게임을 하고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나면 저장하면 이제 유니티로 가잖아요. 약간 느려요. 콘솔 닫아버렸나 봐요. 콘솔 짜잔!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기특하죠? 그래서 자꾸 봐야 되니까 일단 콘솔을 여기다 놓읍시다. 그러면서 합시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스펠링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니지먼트인데 매니지먼트까지만 썼어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얘가 되게 친절하게 에러 더 타이보와 네임스페이스 네임이 씬 매니지먼트가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내가 뭘 틀렸는지를 알려줘서 되게 고마워요. T라고 하고 저장하고 다시 확인해 보면 짜잔 사라져요. 네, 오호 내가 안 틀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업데이트까지는 아마 이거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웁시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스타트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얘를 쓰면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이 일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작했을 때 거시기 뭐냐
시작했을 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뭘 눌렀을 때 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스타트라는 저 함수를 쓰면 무조건 처음 게임이 시작되면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넷에 없애고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요 개념이 좀 익숙하진 않을 텐데 일단 따라와 보세요. 퍼블릭으로 제가 보이드 형태 반환값이 없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함수 이름은 쟤를 스타트 게임이라고 만들었으니까 스타트 뭐라고 할까요? 스타트 btn? btn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btn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씬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씬 매니지먼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어떤 객체를 쓸 수 있냐면 scene, 씬, mana, 매니저. 정말 매니저인 것 같죠? 씬 매니저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 로드, scene, 로드를 씬을 로드하세요 라는 건데 반드시 마침표는 세미콜론. 어떤 거냐면 우리 씬이 아마 메인으로 해놨을걸요? 아닌가? 가봅시다. 메인, 씬 이름이 메인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자, 씬 매니저야 메인으로 로드를 해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저장하고요. 근데 우리가 스타트 btn 함수가 하는 일을 만들었지 버튼을 누를 때라는 이벤트는 정의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버튼이 이렇게 눌렀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글자를 눌렀을 때도 아니고 화면을 눌렀을 때도 아니에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예요. 그러면 이 버튼한테 여기를 좀 줄여봅시다. 버튼이 스크립트를 작동시켜야 돼요. 요 onClick이라는 애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플러스 누르면 여기에 이제 아직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써주려면 이 스크립트를 버튼에다가 갖다 붙여야 돼요. 이거를 유니티에서는 어태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C# 스크립트를요. 그러니까 스타트 게임이라고 만든 스크립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버튼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런 화살표 모양이 생겨요. 그때 빵 놓으시면 이제 이 버튼에 이 스타트 게임 스크립트가 어태치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다시 지워볼게요. 대빵 쉽죠? 어디 갔어? 딜리트가. 리무브 할게요. 네. 지금 버튼은 스크립트가 없는 애예요. 근데 이 스크립트를 이 버튼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이 버튼에 스크립트가 스타트 게임이라는 스크립트가 여기에 붙여진 거예요. 그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버튼에 이 화살표를 눌러서 onClick을 누구로 onClick이냐? 이제 자기 자신이죠. 버튼. 그래서 버튼을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럼 이제 버튼을 누르면 어떤 걸 할 거다? 요 스타트 게임에 그쵸? 여기 나타났죠? 스타트 게임에 제가 요 스타트 btn이라고 만들었나 봐요. 그러면 버튼을 onClick하면 스타트 게임에 스타트 btn을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끝났어요. 저장할게요. 한번 보실래요? 궁금하다면 이제 미리 보기를 할 건데 그냥 미리 보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이 앞에 있네요. 여기서 미리 타이틀에서 미리 보기 하면 왜 이렇게 빨개졌어? 네, 됐다. 시작을 눌러도 안 가요. 네, 왜 그러냐면 좀 에러 막 빵빵 났는데 클리어할게요. 빌드에 파일의 빌드 세팅에 씬이 추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씬을 얘랑 사이좋게 선택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내가 이걸 쓰겠다. 그리고 순서도 씬이 먼저, 그러니까 타이틀이 먼저 와야 되니까 위로 올려놓으세요. 그럼 타이틀 메인 됐어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면 짜자자잔 그래서 나오고요. 게임 시작 누르면 와우 메인으로 갔어요.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알고 싶었는데 이게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책에는. 병아리 책까지 다 보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볼 필요 없었는데 아니야, 공부하면 좋죠 뭐.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개념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게요. 버립시다. 자, 이 버튼에 이거를 리무브를 할게요. 자,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버튼을 만들었죠. 게임화면 옵시다. 버튼 만들었죠. 그리고 C# 플러스를 눌러서 스크립트 만들었죠. 그러면 얘는 내용이 뭐 이렇게 샬라샬라 썼어요.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타트 게임의 스크립트 작성한 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를 들을 애가 누군가요? 버튼이죠.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를 버튼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어태치 하시면 버튼에 이 스타트 스크립트가 딱 붙여지고요. 버튼 이벤트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 대상이 없을 텐데 요거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버튼을 온클릭하면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 조그만 이 버튼 요거 동그라미 요거 눌러서 대상을 버튼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지금 스타트 게임이 어차피 요게 여기 붙여졌기 때문에 이 스타트 게임을 쓸 수가 있고요. 스타트 BTN을 그러니까 버튼을 온클릭하면 스타트 게임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타트 BTN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리고 테스트 하실 때는 반드시 빌드 세팅에 가셔서 씬을 여기 씬 화면에서 이렇게 여기로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이 순서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생해 보시면 자, 게임 시작 누르면 메인으로 가서 꽁짝꽁짝꽁짝 게임을 하는 거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완전 재밌죠? 네, 우리가 오늘 한 게 오고 이상한 거 일어났어. 잠깐만요. 빨리 또 오더를 남편님이 하셔갖고. 자, 예스24 가볼게요. 예스24 가서 이 병아리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었던 건 UI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UI 오브젝트, 우리 오늘 텍스트랑 버튼 해봤고요. 타이틀 화면 만들어서 이동한 거 해본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다 봤다는 거죠. 물론 뭐 공부하면 도움이 되죠. 자,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